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또 풍성한 이야기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 채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질문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앞으로 내가 시장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떤 질문이든지 모두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벙벙님 오셨어요. 오늘 뽀앵커님 뽀얀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화장이 좀 잘 됐나요? 자, 그리고 테디님 늦었습니다. 무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서 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그래도 2부 시작 시간 딱 맞춰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WTN 뉴스님께서도 오셨네요. 모두 반갑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도 함께 하고 있어요 라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자성님 2부에도 끝까지 도망 안 가고 자리 지킬게요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도망 이야기하니까 서단계 1년차님 아직 계속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증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밑에 또 댓글 달아주셨구나. 알겠습니다. 2부에도 서단계 1년차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니토마토님, 또 레제비치님도 또 2부에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하기 전에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약간 어쩌면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주식 고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고수일까요? 주식 잘하는 사람이겠죠, 뭐.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러니까 주식 고수라는 게, 주식을 잘한다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호재가 나올 거야. 이런 악재가 있을 거야. 미리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춘다고 해도 그거는 정말 어쩌다가 이제 운이 좋았을 경우가 많은 거고, 어떤 시각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저도 이제 오늘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워렌 버핏은 그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고, 주식에 대한 공부보다는 차트에 대한 공부보다는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또 종목에 접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게 진짜 주식의 고수일지, 주식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워렌 버핏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네. 숫자의 천재입니다. 숫자의 천재다. 네, 그러니까 뭐 한 50년 전에 네. 그 주가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가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학의 천재였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니까 굳이 재무제표를 딱 보면 네.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숫자만 봐도 대충 아는 거고, 그리고 밸류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밸류를 계산을 하기까지의 내공을 쌓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노력하죠. 네,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책 좋아하세요? 이전에는 뭐 추리소설, 그 다음에 네. 좀 만화책 같은 경우도 네. 인간에 대해서 다뤘던 만화들 되게 좋아했어요. 도박, 묵시록 같은 거. 카지야 뭐 이런 그래요? 만화책 좋아했고. 그런 만화가 있어요. 소년 네. 탐정 김전일이라든지 코난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스노트 같은 경우도 좀 머리 쌓는 거. 네, 네. 이런 걸 어렸을 때는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사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위인들 있잖아요. 또
어떤 뭐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했던 것들이나 네. 뭐 중용이나 논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막 이건 그래요? 회장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네.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읽으라고 했을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냥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지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만화를 보고 이러더라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계속 쉬지 않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주식을 또 분석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에너지 총력 법칙이라고 아세요, 혹시? 저도 이과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 총량이 뭐지? 아, 이걸 설명을 하라 그러면 또 너무 오랜만인데. 네.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있고, 네. 요게 요로 가면 요게 요로해서 채워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네. 법칙. 근데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건, 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충전해야 될 것 같고, 잘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충전하는 방식이, 네. 게으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있거나, 찔리는데. 시간을 좀 낭비하는, 찔리는데.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이 사람한테 운동을 또 하는 거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반대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내 몸속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더 긍정적인 게 나오려면 하다못해 책을 읽는다든지 좀 사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유를 하는 거죠.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적 네.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요. 네. 그럼 이건 에너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운동에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좀 자기가 좀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가 됩니다. 또 내가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거는 루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충격을 주는 네. 이랬을 때 이 에너지가 더 시너지 효과를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건 쉬는 게 아니다. 원래 당신이 잘하는 거니까. 다른 종류의 쉼을 찾아야 된다. 네. 제가 새로 세운 저만의 이제 에너지 총량 법칙입니다. 신선한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뭔가 활동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점이 부족하신지, 또 어떤 점들을 또 채워나가고 싶으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내가 또 이쪽 길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저희가 또 새로운 자극으로 새로운 길을 함께 적응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할게요. 먼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HK 이노엔을 네. 5% 정도 한 2달 넘게 보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3,100원이요. 43,100원이고 5% 정도 가지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간이 네. 며칠 계속 들어오길래, 이슈가,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점점 이제 지금 2달 정도 지나니까 점점 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네, 외국인도 들어오긴 하는데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5%를 더 사서 보합을 해서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기긴 할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HK 이노엔 수급이 조금 불안해 보이고 주가도 그렇게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네. 어떤 전략을 짜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네.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HK 이노엔 주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때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컨디션?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컨디션은 이제 캐시플로우고요. 이제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 제약사하고 좀 다르게 이익이 네. 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이 기본적인 캐시플로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 쪽 관련된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니까 또 신약이든 세포 유전자 쪽 관련된 이쪽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에 프리미엄을 좀 받고 싶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체질 개선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HK 이노엔만 거래량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부족할까요? 전체적으로 그러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HK 이노엔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그 거래량 감소라기보다는 그 전에 시장 자체가 작년도 재작년도하고 다르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네네네. 축소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가 그런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처럼 우리가 유동장세 때 바라봤던 관점하고 지금 HK 이노엔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때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돈이 주식시장에 뿌려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금리가 5%대에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적이나 똑같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받았던 적정 주가가 지금은 7만 원, 6만 원 다운되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성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일단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HK 이노엔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장의 성격에 지금 HK 이노엔이 개별제를 걷기 때문에 그냥 시장 반등 나왔을 때 동참 정도 해주는 정도의 수준이다는 얘기죠. 그런 성격으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이요? 예. 관심은 있지만. 제가 그러면은 네. 예시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예시를 들려고. 네.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강남도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마포, 용,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어딜 제일 먼저 사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현금 20% 있으시다면, 20억 정도 있으시다면? 저는 땅이요. 그러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사고 싶으세요? 지역이. 지역이요? 서울이요? 예? 강남? 그쵸. 네. 강남을 제일 먼저 사고 싶어 하시죠? 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그게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중심지라고. 네.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20억, 30억 넘치는 여윳돈이 있으셨을 때는 HK 이노엔도 사셨을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셨을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도 샀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 삼성 다 샀을 거예요. 현금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근데 돈이 쪼그라드셨어요. 20억 투자할 돈이 지금 10억, 그 다음에 한 7억으로 줄어드신 거예요, 시청자님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주식, 저 주식 다 사실 수 있으세요? 줄이겠죠. 네. 그리고 더 대표적인 중심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 하시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강남에 해당하는 주식을 먼저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10명한테 물어보면 7, 8명 그렇게 반응할 거다 이겁니다. 왜? 돈이 쪼그라들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시장은 경기를 부양을 해서 어떻게든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금융 긴축이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네. 실물 경제 같은 경우도 2020년도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K 이노엔이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일만 잘했으면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일로 해서는 평가를 못 받고 3, 4 정도를 해야 조금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금들이, 현금들이. 그러면 이 5%를 가지고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온 게 나올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 그 주식을 강남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까요?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네. HK 이노엔을 사고 싶으시면 바이오 대표 주식을 사세요. 삼바를 사시거나 셀트리온을 사시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 네. 그리고 HK 이노엔은 43,100원, 이 5%의 비중을 그냥 대응하라 이겁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그렇죠. 갈까요? 이 주식을 네. 들어갔으니까 얘는 네. 그냥 잘 팔 생각하고 네. 얘를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얘를 가지고서 회복을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대장을 가지고 있어서 회복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본인 계좌에. 네네. 그러니까 계좌가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강남 아파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라리 누는데 그 현금을 쓰라 이거예요. 아, 네네네. 일단 이 예. 주식을 43,100원에 들어간 걸 가지고 밀어내 갖지 마시고. 이유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왜 그러는지. 네, 돈이 쪼그라들었으니까. 그게 훨씬 네. 더 잠도 잘 오실 거고 아, 여유롭게 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HK 이노엔을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는 게 이제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적자 기업이 아니니까 일단 이 네. 주식이 전저점을 깨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움은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자를 한다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나올 텐데 일단 네. 돈을 벌고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조금 속상하더라도 뭐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43,100원 정도면 그 네. 정도 가격이면 전 기다렸다가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 한 44,5천 정도 되는데 매도를 네. 하려면 한 저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상황 보고 좀 파악을 하자.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지 말고 조금 더 네. 가져가셨다가 저기에서 한번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조언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HK 이노엔으로 오늘 2부의 종목 진단 출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2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1만 2천 건 감소한 수치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요 고용 둔화에 대한 신호가 지금 나온 거겠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원했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 이후에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은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지금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담비꼬야님 오셨고요. 엉 아닌데 님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지이크님 그리고 권효수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보탱이라는 닉네임이 보이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잘 오셨어요? 자, 다음 상담은 엥 아닌데 님께서 올려주신 쌍용 CNE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7,000원이고요. 비중은 10%고요. 내년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쌍용 CNE 오늘 5,9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은 거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네. 건설사도 그렇고 리츠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이라서
저는 좀 반등 구간에 좀 빠져나오자. 그리고 건들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쌍용 시멘트잖아요. 네. 이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이 언제 호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멘트요?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 부동산이 많이 건설을 할 때,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건설 경기가 살아날 때. 건설 경기가 살아날 때, 건설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확대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정부의 재정 정책이 확대가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들을 세금을 많이 걷든지 네. 아니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어,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채권이요?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하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금리는 상승기입니까? 하락기입니까? 상승기죠. 상승기죠. 그러면은 이 시멘트 원료 같은 경우를 해외에서 가져올 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낮아지는 게 좋은 낮아져야죠. 거죠.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도 1,100원대가 해서 지금 한 1,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1,300원대 한 1,320원. 근데 이제 1,100원대, 1,200원대보다 어쨌든 레벨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된 섹터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 꺾인 다음에 해도 전 된다. 굳이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미련하게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이런 투자 방식으로는 전 마음고생만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종목 갈아타자 의견입니다. 그래서 쌍용 CNC 같은 경우는 좀 반등 구간에 전 뭐 종목 교체를 좀 하자. 주도 산업군으로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도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종목 지금 보내주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서는 이 종목의 실적이 또 크게 떠오를 수 있는 또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은 물음표를 그려주신 상황이니까요. 이 경제 상황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이 종목도 반등 시 매도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모두 보내주세요.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8,700원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수소산업 진짜 가긴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상하 프론테크 29,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 올려주시고 나서 채팅창에서 이 수소산업에 대한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수소산업 가기는 갈 것인가? 이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수소산업만큼은 수소 관련 종목들만큼은 영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그런 수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고요.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갈까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가운데서 추진했던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수소차, 넥소 기억나시죠? 네네. 그거 접었잖아요. 그쵸.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럼 수소산업이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갈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는가에 전 베팅하지 않죠. 가고 있는 전기차가 있잖아요. 수소차 맞아요. 쪽이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안 온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전기차는 이미 왔는데?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캐파 증설하고 있고, 내가 동전을 던져서, 확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80, 90%다. 그럼 저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수소 관련된 게 가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나올 것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화성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겠죠. 언젠가는. 언젠가. 근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확실한 건 네, 없죠.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지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거나 한국 가가지고 평택 공장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IRL 통해가지고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이후 감축법으로 인해 수혜를 받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고 당장 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꿈만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돈이 뿌려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그죠? 보수적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앵커님이 은행장이에요. 그럼 돈을 수소 관련된 하는 데다가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차로 지금 돈 벌고 있는 업체한테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죠. 그러니까 수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해야 될까요? 돈이 좀 풀릴 때? 그렇죠. 유동장세 때. 유동장세 때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주식보다 수소가 더 좋을 거다라는 뭔가 큰 사건이 터질 때. 뭔가 확실한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군요. 아니면 수소 관련된 수소 이 테마가 차가지? 첫 테마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테마가 첫 테마야. 그러니까 처음이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나온 거야. 수소와 관련된 게. 그래서 실제로 뭐 물도 먹고 이런 것도 뭐 영상도 보여주고 처음 나온 거야.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모더나나 화이자의 이 mRNA 백신이 나오기 전에 네. 어디 효과가 있다더라. 어디에 있으니까 주식 막 미친 듯이 급등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먹힙니까? 안 먹히죠. CR도 안 먹히죠? 맞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응합니다. 수소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세 번째예요, 지금. 아, 벌써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고, 그리고 현대차가 접었잖아요. 수소는 현대차가 주도를 해야죠, 어쨌거나. 수소차라는 생태계가 워낙 크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차 시장이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지금은 딱히 뭐가 없나요? 수소차. 아니, 수소 관련된 거는 친환경 쪽으로 계속 부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정부 정책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확률이라는 얘기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100%냐. 근데 여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을 배정을 하면 여기다 하겠습니까? 여기다 하겠습니까? 여기다 하겠지. 그렇다고 얘가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너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은데? 너는 10년 뒤에 돈 벌어주겠다고? 얘는 지금 당장 돈 벌어주고 있는데? 근데 내 돈을 널 빌려줘야 되니? 얘를 빌려줘야 되니? 은행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서는 내가 널 밀어줘야 될까? 얘를 밀어줘야 될까? 얘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여기 물밀듯이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10년 뒤, 5년 뒤 넌 잘 될 것 같아. 근데 얘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너는 그럼 10년 뒤에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해줄게. 근데 얘네들 다 해준 다음에.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자금이 한 20억 있으면, 전기차 쪽으로 한 19억 해주고 1억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금융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20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5억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20조 막 이상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7조, 8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아니니까. 오늘 뭐 시간으로 더 들어와서 11조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1억도 못 주는 거예요. 전기차도 그렇다고 많이 사지도 못해. 다른 주식들도 야금야금 사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인 거예요. 여기서 저희 수소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요. 이게 먹힐까요? 파워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다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때는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큼지막한 사건이 터져야 돼요. 글로벌 대표하는 기업들이 뭐 수소와 관련된 큰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그래서 대중들의 눈을 그쪽으로 다 기울게 이렇게 사건이 발생이 된다거나 근데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무모하게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 내가 확실하게 유리한 자리, 리스크는 적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잃을 돈은 적고 먹을 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 그래야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전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28,700원이라는 가격에서 베팅을 하신 거라면 네. 비전을 보고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10월 13일 날 밟고 올랐던 자리가 한 25,000원 정도 되는데 지수 저점이 9월 말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반등 포인트가 이 자리니까 25,000원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25,000원 방어 자리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이 하락 트렌드를 지금 벗어나면서 기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만 4, 5천 선 정도 1차 이 상단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는 한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냐 3만 4, 5천 원이냐 이렇게 박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소 섹터에 대해서는 가긴 갈 거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좋은 이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지금 요 확률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히나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2만 5천 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3만 4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반등 타이밍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저희 지금 이 시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상담은요, 은하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다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수가는 11,500원이고요. 비중을 20% 담으셨어요. 마이너스 50.24%입니다. 대응 좀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다날이 오늘 5,7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5,000원대를 좀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거래량 거의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서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죠? 5,400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5,400원이 깨지면 아래쪽으로 확 열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점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 자리가 깨지면 하방이 좀 크게 열리니까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로스컷 기준은 54,000원이 아니라 5,400원 제시하고 있고요. 추세 복귀하려면은 8,400원을 제압해야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월 달에 발생되었던 직전 저점 라인인데, 네. 이 자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이 주식은 좀 갇혔다라고 해야 되나? 좀 상당히 좀 막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다나라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전화, 서비스. 결제 서비스 뭐 이런 거 떠오르죠? 네, 페이코인 모릅니까? 페이코인? 알아요. 알죠? 네, 최근에 가상화폐 쪽 관련돼서 큼지막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FTX 사건도 있었고, 네. 위믹스 상패 사건도 있었고, 루나 코인 관련된 이전에 사기도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거래량이 안 붙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상담했던 종목 있잖아요. HK 이노엔. 그 주식도 거래량이 없다. 근데 그 시장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장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게 맞는 얘기고, 근데 이 주식은 다른 성격으로 저는 거래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래량이 적은데 다른 종류의 거래량이 적은 거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건 똑같지만 네. 성격이 다른 거래량이 적은 거다. 이건 그냥 시장 침체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종류로서 그냥 작은 거고, 얘는 다날은 그냥 의심받은 거예요. 의심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주식시장이 작년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3,315에서 쭉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30일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2,150까지. 2021년도 6월 달에 지수가 3,315였을 때 시가총액이 2,600주였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2022년도 9월 30일 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135를 찍었었을 때의 시가총액이 1677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500까지 올라왔었을 때 지수가 한 17포인트 선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 증가하는 이 기간 동안에 1677조였던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1900조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가총액을 늘리는 데 있어서 대부분 어디서 늘렸냐면 배터리에서 다 늘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컬이 거의 다 시가총액 다 땡겼고, LG 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정도 배터리 쪽으로 체질 개선한 주식들이 사실상 2,100에서 2,500원까지 이 수익을 다 싹쓸이 했다 이겁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대표 주식들 정도가 있죠.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시장 수익률로 약간 좀 넘어가는 정도의 이번 시장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구간에 그 낙폭주들의 반등이 다 있었어요. 소부장도 있었고,
중국 소비주도 한번 반등 나왔었고, 뭐, 다 반등이 다 한 번씩 나왔어요. 다 기술 반등 다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기술 반등이 시도한 게 싸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폭탄 하나 던졌어요. 위믹스가. P2E 게임 관련된 주식, 즉,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폭탄 한번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살얼음판 상황이에요.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사두면 크게 손해는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나도 주식 한번 사볼까? 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올랑 말랑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배터리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적극적으로 못 사겠고, 반도체를 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LG전자가 약간 따로 노는 거 약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조금 해보니까 어디를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좀 조심했었던, 신규 자금이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에 게임하고 엔터 쪽에는 관심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낙폭주 한번 골라볼까 하다가 게임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신규 자금이 들어갈 때 막혀버리는 겁니다. 못 사겠다 이거.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막히니까 다른 데로 또 가겠죠. 딴 데로. 더 안전한 데로. 네. IT로 간다든지 바이오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실적 나온 비주도 산업으로 간다든지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넬은 희생당한 거예요. 위믹스가 폭탄을 던져주면서 P2E 게임으로 진출했던 업체에 대한 신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돈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뭐를? 투자자들이 신뢰를.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성격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한 거다라고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철저하게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좀 공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신라젠 옛날에 데이터 조작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이 전멸됐던 적이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게임주들 가운데서 가상화폐 쪽 관련된 진출했던 업체들도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예. 요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P2E 쪽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진출했던 관련된 사업을 했던 업체들은 밖에서 FTX 사건이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위메스 상패가 나와버리니까 네. 막혀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 파악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게 번저다. 다른 거 안전한 거 하셔라 라는 의견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20%의 물량을 가지고서 빠져나오기보다는 그냥 이 물량으로 그냥 기술 대응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5,400원이 되게 중요한 로스컷 기준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아래쪽 확 열리기 때문에 저거를 하단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로스컷 기준으로.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8,400원. 저 자리가 회복돼야 좀 이 매물이 좀 회복된다? 이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깨지지 않고 8,400원 안 뚫어주면 그 사이에서는 일단 계속 기다려요. 갇혀져 있는 거죠. 아, 근데 저 같으면은 비중의 일부는 교체를 할 것 같아요. 덜어내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날입니다. 다날이 직접 잘못한 건 없지만 주변에서 환경이 다날까지 좀 같이 끌고 들어갔네요. 이러한 악재를 견뎌내고 실로를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400원 이 부분 꼭 지키시고 8,400원을 뚫어줘야 한다라는 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비중 조절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이 손실만큼 손실보다 더 큰 수익들 보시기를 또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KC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 통단이 136,200원이고 네. 비중은 40%요. 알겠습니다. SKC 136,200원에 40%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14만 원대, 15만 원대 사서 평단을 좀 줄인 거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SKC는 조금 그래도 수익을 내서 좀 팔았었던 종목이라서 네네. 15만 원대, 14만 원대 조금 들어갔다가 막히는 바람에 계속 물타기 하면서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SKC는 믿음이 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길게 네. 가져갈 수 있는 거라 네. 좀 내년에도 좀 지수가 올라가면 좀 괜찮다면 길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망이나 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SKC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미래 긍정적인 전망들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김정수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C가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시는지는 혹시 아세요? 어떤 걸 하는지는 네, 믿음이 네. 있으시다면서요. 믿음은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SKC를 믿었던 거는 과거에 수익을 많이 냈었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잘 갔었을 때 이 주식도 같이 상승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때 잘 갔던 주식들 가운데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같은 배터리였던 포스코 케미칼이나 같이 잘 갔었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신고가 부근인데 또는 신고가를 넘어섰는데 왜 SKC나 일지 머티리얼즈는 신고가 부근이 아니라 하단 부근에서 반등 정도만 하고 있을까요? 같이 잘 갔던 주식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코스코 케미칼도 매수도 했었고.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이 세 종목이고 저희는 이 세 종목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차익 실현도 했는데 음극재나 전해질이나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밸류를 다르게 저는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가 달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터리도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터리라는 큰 울타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 에너지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충전해서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한테 물건을 사와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거나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게 이제 배터리 셀 업체가 되는 거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근데 양극재만 있지 않아요. 음극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면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한 번 딱 충전하면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양극재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양극할 물질이 그 관련된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이런 업체가 되는 거고 그 물량을 사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나 아니면 GM이나 폭스바겐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업체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음극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극재라는 거는 전자 이온을 저장하는 겁니다.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시청자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충전이 잘 돼요. 한 10분이나 20분 만에. 근데 이거 한 2년 정도 지나면 10분이나 20분 만에 잘 안 되죠. 한 30분 이상 충전해야 되잖아요. 전자이온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전자이온을 저장시키는 게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싸는 거. 감싸는 게, 감쌀 때 필요한 게 동박 업체인 거죠. 그 분야에서 1등이 SKC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2등이 일지 머티리얼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투자하시는 건 뭐냐면은 양극재 쪽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음극재 쪽을 투자하시는 건데 작년도에는 왜 다 같이 잘 갔는데 지금은 갈라주느냐. 작년도에 양극재 업체들은 작년도에도 캐파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했고 내년도도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SKC나 일진머티리얼즈는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비즈니스의 특성상 내가 캐파를 증설해야 되겠다. IR 업체로 이거 좀 수혜를 받으려면 내가 증설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하고 물량들이 먼저 맞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만났는데 바로 만나진 않잖아요. 먼저 대리를 만나야 될 거고, 과장을 만나야 될 거고, 부장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결정하는데 텀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대표끼리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합작사 바로 설립해버리고.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양극재보다 높은 밸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캐파 증설을 디테일하게 못 가요. 그래서 이 SKC 이 기업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올해 예상치가 3조 8천억이잖아요. 그죠? 작년도가 3조 4천억이 살짝 안 됐고, 올해가 3조 8천억이고, 내년도는 3조 6천억이죠. 매출이 떨어졌죠. 컨센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올해보다 매출이 적게 나올 걸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배터리는 컨센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일진머티리얼즈 관련된 업체도 보면은 8천억이고 얘는 11,000억, 1조 1,000억 정도 나오죠. 일진머티리얼즈는 높아지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컨센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작년도가 13조 5천억, 그 다음에 올해는 20조, 내년도 25조 3천억.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을 보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올해 3조 5천억, 내년도 5조 9천억. 매출이 증가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음극재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실적 컨셉이 다운된 겁니다. 물론 SKC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동박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지만 그 전에 케미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배터리로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걸 평가를 하는 거냐면 성장률 자체가 올해만큼 안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높은 밸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을 거의 SKC가 다 받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익성 전략을 바뀌었거든요. SKC 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니들도 잘하는데 다른 업체 좀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독점으로 받았던 SKC에 대한 독점 프리미엄도 깎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은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얘는 신고가를 못 가는 겁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2분기 때부터 나타났던 거예요,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게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리 이제 다 나갔던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SKC가 왜 상대적으로 열 위에 있었던지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작년도와 같은 밸류를 쳐줄 것이냐, 배터리의 사업은 성장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상단은 좀 막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는 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도를 해주더라도 요 수익률 자체가 저는 제한될 거다. 그래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금방 정도 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니까 좀 비중을 좀 덜어내셔라.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또 다시 하단을 좀 기다리셔라. 추세로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하단에서 좀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내년도 컨센 자체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위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반등 나서 조금 정리했다가 걔 물량을 다시 밑에서 사는 식으로 약간 좀 스킬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대응 전략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가까울수록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걸 좀 다시 밑에서 좀 받는 식으로 절반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요 정도 선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98,000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대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8,000원으로 다가올수록 또 다시 매수 마인드로 이런 식으로 하단 박스 대응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98,000원 요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자세히 설명하셔갖고 이해가 맞아요. 자, SKC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가격적인 요 가이드라인 안에서 대응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C까지 오늘 진단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올려주시면서 또 전문가님의 설명 들으시면서 또 많은 힌트들 또 많이 배움의 시간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데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